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7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73일이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24페이지예요. 들어가며 이제 들어가며 여기다 이제 할게요. 네, 머릿말 하고 24페이지. 네, 호킨스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저는 박사님과 그분 댁에 앉아서 선반 위에 길게 꽂힌 그의 저술들을 가리켰습니다. 당신께서 저 모든 책을 쓰셨는데 어떠신가요?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책들을 제 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것을 쓴 것은 개인적 자아가 아닙니다. 신께서 마음을 두루 살피시다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비어있는 공간, 즉 통로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책을 썼다고 여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바이올린과 같았습니다. 바이올린 스스로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연주되어야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이올린이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 신이 주신 에너지가 부여가 되어야 연주가 되는 것이지 우리 몸은 바이올린과 똑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긴 침묵이 흐른 후에 박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좀처럼 너무 톱처럼, 그건 톱처럼 너무 시끄러워요. 생각하는 거는 톱처럼 너무 시끄러워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셨대요. 우리도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거. 그래서 명상 시간에 집중해서 그 시간이라도 명상을 이제 하라고 깨달아가는, 깨닫기까지는 어쨌든 사업을 잘하기, 그냥 삶을 사는데 좀 더 편안하게 행복히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생각이 없는 상태를 이제 경험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천재성과 겸손함이 드물게 결합된 경우였습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천재성과 겸손함이 드물게 결합된 경우다. 그렇죠. 박사님의 삶은 비범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누가 생각이 전혀 없는 빈 마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은 기분 좋게 웃으며 부적응자라고 말씀하길 좋아했습니다. 부적응자. 언어 유희였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맞아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러요. 부적응자 중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응자. 세상에서는 부적응자겠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가는 엄청 천재성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 선생님도 옛날에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죠. 천재 스폰서님이라고 예전에 사업하실 때는 스폰서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다 각기 라인은 줄기는 그러니까 사업을 만나게 된 줄기는 조금은 다르긴 했어도 결국은 정신적으로 따르는 거는 그 사업적으로 따르는 그런 마음이 이제 선생님을 따를 따를 정도로 엄청 천재성과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기했었어요. 축구면 축구, 뭐 미술이면 미술, 뭐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천재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똑똑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천재성이 있으시죠. 그래서 천재성과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제 뭐 안내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따라가야죠. 네, 그래서 특정한 영적 경험들을 통해 개인적 자아가 사라져 버린 이후,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면 개인적인 자아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분에게 개인적인 삶의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님은 2003년 순수 지성과학연구소, 순수지성과학연구소에서 현존 그 자체만이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종일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2003년이면 제가 모를 때죠. 열심히 사업만 하고 있을 텐데, 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꼬르륵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이제 깔아앉았을 때였는데 현존 그 자체만이 여기 이 순간에 현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순간만 존재할 뿐이다. 느낌은 알겠어요. 생각 없는 그 상태, 그죠? 그냥 느낌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직 뭐 이런 거를 이렇구나라고 해서 경험을 한 것은 아닌데 현존 그 자체만이 그냥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읽는데 기분은 좋아요. 높은 에너지장이기 때문에 높은 이 아마 문장이 엄청 높은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는데 그냥 느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일 강연을 시작을 했대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분은 인칭 대명사를 정말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 시대에는 그분의 저서가 특이해 보이지만 이는 역사에 나타난 신비주의자들의 표현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독자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책에 나오는 특별한 발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어 하므로 저자와 저자의 트레이드 마크인 의식 지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볼게요. 호킨스 박사님에 대하여 26페이지예요. 호킨스 박사님은 1927년 위스콘신에서 태어나 대공황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성공회를 종교로 가진 가정이어서 박사님은 복사로 봉사하며 소년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깊은 영적 경험은 종교적 맥락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맥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종교 안에서는 종교 밖에서 맥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깊은 경험이. 그래서 3살적 작은 짐수레에 앉아 있을 때 존재에 대한 충격적인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3살적 작은 짐수레에 앉아 있을 때 충격적인 알미 찾아왔다. 어린 시절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박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완전한 어둠과 망각이 있었는데 불현듯 그것을 쪼개는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과 망각 속에서 빛이 쫙 있죠. 쪼개는 거대한 빛이. 명상하면서 빛이 어딨지 하고 찾아가거든요. 아직 빛을 못 봤어요, 저는. 뭐 볼 때가
전에 한번 선생님이 볼 때가 있겠지라는 얘기를 예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 빛이 어딨지 하고 빛을 찾아요. 요새는 선생님이 코끝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집중을 하라고 명상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자꾸 눈 감으면 이제 빛을 봐요. 그러니까 빛을 보려고 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선생님 이제 홉킨스 박사님은 엄청난 그런 어둠과 망각 속에서 그냥 그것을 쪼개는 거대한 빛이 나타났다는 거죠. 거대한 빛이. 그래서 저는 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알았고, 몸으로, 그러니까 몸 밖에 그 에너지로 빠져나가 있는 에너지 의식 자체가 몸 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갔던 상태인 거죠. 그랬는데 음, 다시 돌아온 것을 알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은 자신이 전생에 신심이 깊은, 신심이 깊은 소승 불교도였고, 물을 궁극적인 영적 목적지라고 믿었으며, 공에 이르는 부정의 길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에 이르는 부정의 길. 공에 이르는 부정의 길이라고 왜 하셨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공은 850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공이 다른 공인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승 불교도시면서 전생에 어, 신심이 깊은 아예 아주 그냥 마음이 깊은 뭔가 마음이 깊은 그쵸? 의식이 완전 뛰어넘어가는 그런 의식적으로 그런 영적인 목적지가 있다라고 믿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공은 궁극적인 영적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목적지는 공도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박사님이 육체로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이 맞다였으면 그곳에서 아마 있으셨을 것인데 에너지가 빠져나갔다가 그 의식 자체가 이 몸이라는 거에 한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몸은 그러니까 내가 바이올린이라면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바이올린으로 다시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근데 그 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850보다 더 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00으로 990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999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서 1000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존재에 대한 거,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 능력을 습득하기 전에 맞닥뜨린 무대 전부임의 역설이었고 수십 년 뒤에서 풀지 못했던 고도로 앞선 영적 관문.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다시 환생하시고 환생하시면서 풀지 못했던 호킨스 박사님도 풀지 못하셨던 거를 요번에 이제 풀고 가신 거예요. 요번 생에서. 박사님은 반대 쌍처럼 보이는 거의 막 맞닥뜨림을 묘사할 때 또 다른 단어로 난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에 대한 가르침은 박사님이 영적 열망자에게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중 하나입니다. 공에 대한 것은 영적인 열망자에게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중 하나인데 그 다시 돌아오셨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850을 넘어서 1000까지 가신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셨다가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니 이번 삶은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박사님은 당신 삶의 기이함에 자주 웃곤 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아이들은 정말 따분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로 도망쳤어요. 다른 남자애들이 스틱볼을 하며 놀 때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주간 오페라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이거 부적응자 맞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의 그 노는 수준을 떠나서 플라톤 다 읽으셨나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다 읽어보셨나요? 네,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또한 매우 성실했습니다. 12살쯤에는 지역에서 가장 긴 경로 27km로 신문 배달을 다녔습니다. 아주 그것도 멀리 가셔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신 거예요. 간선도로에서는 전기가 없었고 주위는 온통 어둠으로 캄캄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내가 몸인데 조금만 일을 하면 혓바늘이 돋아요. 조금만 일하면 아이고 나는 운전 못해요. 뭐 못해요. 아이고 힘들어요. 뭐 막 이러는데 27km면 상당히 먼 거예요. 상당히 먼 거예요. 뭐 요번에 저희 남편이 뭐 12km를 10km라든가 12km를 걷고 왔더니 힘들다는 둥 어떻다는 둥 막 이러는 뭐 12km면 10km면 하면서 어제 2.7km를 10번 타니까 28km 정도 되던데 2.7km 유타 가는 거 이제 뉴비트를 타니까 28km 정도 나와요. 그렇죠? 근데 27km를 그만큼 멀리 가가지고 야 대단하신 거죠. 신문 배달을 하신 거예요. 전기도 없고 주위가 온통 어둠 속에 있다면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은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영하의 돌풍이 불어 박사님의 자전거가 넘어졌고 신문 배달하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신문지도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8장에서 박사님이 묘사한 것처럼 박사님은 혹한의 바람을 피하려고 표면이 얼어붙은 길력 눈더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서 바람을 피하려고 눈더미를 뚫어서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파고 들어가자마자 박사님은 사랑과 무한한 현조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박사님에게 그 무한한 사랑의 상태를 묘사해 달라고 부탁드리자마자 그 무한한 사랑의 상태, 무한한 사랑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을까요? 묘사하기 참 그럴 건데, 그러니까 사랑의 그 언어 이전이라고 감정적인 거는 막 700 이상의 언어 이전이라고 하셔서 표현하기가 참 이게 저기 할 것 같아요. 네. 글로 표현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 무한한 상태, 사랑의 상태를 묘사해 달라고 부탁드리자마자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주저없이 말씀해 주실 정도로 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조바심, 절망 같은 모든 부정적 감정이 사라졌지요. 우리는 아직 두려움과 조바심과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있어요, 저도. 어제도 저녁에 누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제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고향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분을 만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막 빠르게 얘기하려고 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톤을 천천히 다시 했어요. 각성하고. 천천히. 이 조바심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조바심이 들어가는 건 두려움에 잘못될까 봐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조바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각성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집을 조금 있으면 한 달 뒤에 12월 말쯤에 집들이도 한다 그러길래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금요일 날 또 약속도 잡고 다시 약속을 잡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바심, 절망감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호킨스 박사님 뭐 그 이상의 그 무한한 사랑의 상태를
경험을 하신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이런, 아마 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이 책을 읽어도 잘 모르죠. 그냥 글로만 보고 읽는 거와 그래도 느낌이 뭔가는 있어요. 공부를 그냥 계속 선생님한테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졌지요. 대신 무한하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의 광의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사랑의 광의는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 나의 실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실상과 과거의 나, 그쵸? 실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읽고 넘어갈게요. 이 무한한 사랑과 비교해 종교의 신은 무한한 사랑을 경험을 하셨어요. 무한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 종교의 신, 종교에서 얘기해주는 그 신이 있어요. 신은 어린 데이비드에게 이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은 저 밖에 뭔가 상징적인 표현을 하죠. 종교는 한 400대의 표현을 해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에서 표현을 해주시는, 알려주시는 분들의 에너지에 따라서 또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예전에 다녔던 목사님은 그냥 그 계시록을 그렇게 파가지고 막 지금 생각하면 울분이 되게 많으셨고, 지금 생각하면은 공부하면서 보니까 울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지금도 활동은 하고 계시다는데,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자꾸 좀 성경 얘기 조금 얘기하고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 있잖아요. 책 내용과 섞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모르셨는지 뭐 하여튼 섞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인기는 좋아요. 듣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 베스트셀러 책을 항상 거기에 있는 내용들과 섞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는 전혀 이제 교회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종교에. 그랬는데, 나중에 쫓겨났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쫓겨나서 다른 데로 이렇게 뭐 가셨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왜 쫓겨났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그게 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호키스 박사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은 그냥 무의미해 보였다라는 거. 그 이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쵸. 에너지, 신, 의식 그 본체 자체에. 근데 16살 때 종교에 대한 그의 16살 때 종교에 대한 그의 믿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6살 때. 그 전에 알고 계셨던 그 신에 대한 그 믿음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이제 하루는 숲속을 거니는데 하고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내일부터 할게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아마 현존에서 이 천이 넘어가셨는, 그러니까 요번 생에 잘 태어난 거죠. 의식 지도를 알 수 있다는 거, 의식 지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경험을 어디까지 했는지, 의식 지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의식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600대, 700대, 800대의 이야기들을 간혹 해주세요. 해주시거든요. 간혹 해주세요. 하다가 우리가 못 들으면 아유 아직까지 여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의식 지도를 해서 그 경험을 의식지도 해설과 함께 호킨스 박사님이 경험하신 거를 만나뵈면서 이렇게 경험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큰 복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부산에서 또 의식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삶은 결국 의식이에요.
내 의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자꾸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모든 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막 듭니다. 그래도, 수업을 들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디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조바심 타다가 각성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